세 가지 고려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퀴즈 세 개를 주셨는데 K 직물의 탄생이 네모다. 저포입니다. 그걸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내신 문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저 말고 웬만한 전공하신 분한테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한국학의 궁금증을 인터뷰로 풀어보는 스페셜 인터뷰 KBS 아나운서 성세정입니다. 오늘은요, 도자기와 직물로 고려시대를 연구하신 이강한 교수님과 함께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자,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선생님, 도자기하고 직물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단 두 개 모두 서로 굉장히 다른 장르이긴 합니다만 고려시대 굉장히 번성했던 문화유산이라는 공통점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고려시대가 보이나요? 예.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고려인들이 일단 도자기든 직물이든 고려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이긴 한데 영향을 받아서 그냥 그걸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고려만의 제품으로 변형을 해서 밖에다가도 많이 수출하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변형의 모습들이 보이는 두 유물이 되겠습니다. 네, 누구나 고려청자 이건 다 알 거고요. 직물,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직물 쪽은 완전히 모르는데요. 어떤 것들이 이 도자기 직물 인기가 있었나요? 도자기의 경우는 고려 예. 상감청자는 모두 아시는 바이고 직물의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모시가 굉장히 중요했던 직물입니다. 물론 모시는 고대 적부터 한반도에서 유명했지만 중국에서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특히 고려 시대에는 중국 여러 기록에서 그 한반도산 모시를 굉장히 중시하고 각광을 하고 있음이 관찰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도자기와 직물을 통해서 본 세 가지 고려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퀴즈 세 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모모를 방직 공장으로 썼다. 이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전국을 방직 공장으로 썼다. 그 정도일까요? 전국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 전국은 아니에요? 예. 그럼 어디를 쓴 걸까요? 국가 중요 시설을 쓴 걸까요? 군대를? 국가 중요 시설은 맞습니다. 아니, 나라 지키러 간 군인이 직무를 짰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군인은 아닙니다. 정답은 궁궐입니다. 아, 궁궐에서요? 예. 근데 그냥 원래 있던 궁궐에서 공간을 내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직무를 만들기 위한 궁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 어떤 궁궐이죠, 그러면? 그 삼현이라는 지역에 했다고 해서 삼현신궁이라고 고려사에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에다가 곡식, 비단 그리고 방직 기술자로서의 체녀들을 다수 배치를 한 다음에 직물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어느 왕 때입니까? 그게 고려 후기 그 충자와 붙은 국왕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은 모두 익히 아시는 바인데 그 중에 무역으로 유명했던 국왕이 바로 충해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왕이 1340년대 전반 벌였던 일이 바로 이 삼현신궁의 건립과 그를 통한 직물 제작이었습니다. 아, 충해왕의 업적 중에 하나인가요? 예. 근데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 국왕이어서 특히 이 삼현신궁에서 직물을 직조를 시키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처녀들이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 이제 때려 죽였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폭군의 이미지가 강했던 국왕입니다. 그래서 이 삼현신궁도 그냥 사치를 위한 방종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충해왕이 사실은 이 재무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영리에 어떤 이익을 올리는데 굉장히 관심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회회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무슬림들이면서 위구르 출신 상인들이거든요. 이 회회인들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깊은 교분을 나누어서
당시 고려인들 중에서도 해외 이 국제 무역의 동태에 대해서는 제일 아는 바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궁전을 만들어서 직무를 활발하게 생산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 고려가 아랍 쪽과 예. 교역이 활발했다. 예. 특히 직물로.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전과의 차이점인데 이전에는 송나라 상인들과 교류를 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고려 후기에 몽골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제국을 통해서 이 회회인들이 한반도에 오니까 고려인들과 교류가 많아지고 그래서 충혜왕이 이 회회인들에게 포를 수출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겠네요. 예. 그때 재밌는 게 그 고려 전기나 중기에는 예컨대 11, 12세기에는 한 번도 한반도에 온 적이 없었던 인도 지역에서나 이란 지역에서 이렇게 고려의 국왕에게 사절을 보내옵니다. 13세기 말에는 중국 천주 지역에 중국으로 망명 온 인도인들이 대규모 거류지를 만들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려 충선왕에게 사절을 보내오기도 하고 이란 지역에 있었던 그 유명한 몽골 칸국이 일칸국이거든요. 그 일칸국의 마지막 술탄이었던 아부 사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혜왕한테 어떤 사절을 보내서 이런저런 선물도 하곤 했는데 아마 고려와 모종의 뭐 교류 관계를 틀려고 온 게 아니었는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코리아 그러면 그렇죠. 그때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코리아 또는 까오리. 까오리라는 게 아마 이때 더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명칭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알려지게 된 것에 이런 회회인 그다음에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람들의 이제 기여한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충짜돌림 왕들의 좀 재발견 같은 시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건 쉽네요. 문제가 K 직물의 탄생이 네모다. K 직물의 탄생이 네모다. 탄생한 직물의 이름이 뭐냐? K 직물. 그때 K라는 말이 없었겠네요. 고려 직물. 예, 뭐 고려 직물일 수도 있겠는데 다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명칭이 뭐죠? 예, 뭐 직물이니까 직자는 들어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시, 그 당시 모시를 저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포입니다. 그 두 번째 글자는 문이 문자입니다. 직문저포가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신 문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저 말고 웬만한 전공하신 분한테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직문저포, 그러니까 무늬가 들어가는 그 못이다. 네. 이게 왜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발견, 대단한 기술인가요? 직물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료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느 저포처럼 뭐 색실로 무늬를 표현한 저포이겠지라고 여겨왔는데, 사실 굉장히 특이한 명칭인 것이 모든 견직물이든 못이든 어떤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는 그 수식어가 뭐 사용된 색실의 색깔, 콩, 청 이런 거. 또는 그 어떤 문이 뭐 꽃문인지 뭐 동물문인지 뭐 화문, 뭐 조문 이렇게 붙기 마련인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뜬금없이 직문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사한 경우가 당시 원제국에서 번성하고 있던 직은이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금은이 들어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색깔이나 뭐 무늬의 종류가 아닌 금속살을 썼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비슷한 용례인데 아마 고려에서는 고려인들이 이 직금들을 보면서 굉장히 반기고 엄청나게 많이 사서 쓰거든요. 근데 사료에는 그냥 직문이라고 퉁쳐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뭐 다른 연구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아마 금속살을 써서 무늬를 표현한 저포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면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 직문저포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직문저포인가요? 이거는 지금 다포라는 그 특정한 복식인데요. 이 이제 보시게 될 직물들이 그 문수사의 불복장 유물이라고 많이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사에 있는 그 불상의 뱃속에서 나왔던 여러 유물들인데 특히 직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불교사, 복식사, 직무사 연구의 중요한 재료이고요. 이 경우 방금 나왔던 다포는 이제 그 직금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직금인데 이 바탕 직물의 색깔이 이제 노란색이고 다 금인 건 아닙니다. 아마 저 검은색 부분이 그 금이 변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바탕 직물이 그 모시와 견, 섬유 간의 합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수 모시라기보다는 이제 모시와 견 직물의 교직물 위에 금사 또는 은사로 무늬 또는 특정의 표식을 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입니다. 비단도 들어가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바탕 직물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이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모시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저 무늬 부분이 이제 금실로 표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특하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모시에다가 금사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견직물에다가 이 금실, 은실로 무늬를 표현하는 중국의 일반 사례보다는 제작 단가가 좀 덜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려인들로서는 중국의 직금을 모방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모방품을 만드느니 고려가 원래 유명했던 모시를 활용하면서 단가도 좀 줄이고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더 특이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탕 베이스를 바꾼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그 모시 베이스로 바꿔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도 따고 우리 독창성도 넣어서 실제로 수출에 있어서 더 잘 되는 그런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DNA가 있어요, 그런 게. 그 뭐든 요즘도 뭐 이렇게 해외 그러니까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분명히 자기들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를 한국에 와보니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너무 놀랍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그 견섬유하고 모시 섬유가 아닌 그 대나무 그 죽에서 추출된 섬유를 이제 교직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금과 은 등 금속사로 무늬를 표현한 경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100% 알겠습니다. 문제 세 개 중에 두 개가 직물이었으니까 이건 뭐뭐뭐뭐뭐뭐에서 건져 올린 고려 장인들의 자존심. 네, 이거는 신안 앞바다 유물입니다. 근데 이 글자 수는 제가 못 맞힐 것 같고요. 신안 앞바다 거기죠. 유물 맞죠? 해저 유물 맞죠? 맞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선이 되겠습니다. 네. 글자 수까지는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게 언제였죠? 이게 지금 1323년에 그 오늘날 영파 지역에서 출발했던 중국 배입니다. 그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가라앉아가지고 1976년 1월 9일 한반도 서남단 도덕도 앞바다에서 한가로이 그물을 걷어올리던 한 어부에 의해 수백 년간 바다 밑에서 잠자고 있던 중국 송원대의 도자기가 발견됐습니다. 도굴될 우려가 있는 표면에 노출된 유물은 우선적으로 인양했으며 그때 목선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긴 나무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인양이 되었습니다. 이 배가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려의 배도 아니고 중국 배가 고려로 오다 가라앉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를 과연 이제 한국의 대외 교류의 일부분으로 검토를 해도 괜찮을지 애매한 건 사실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나온 수많은 물건들이 동전, 도자기,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 물건들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반도, 고려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생활사 재구성에도 굉장히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까지도 학자들한테 중요한 연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아주 1970년대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려청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다.
어떤 것들이 나왔죠? 그 7점이 나왔는데 바로 저 청자인가요? 예, 지금 청자가 모두 7건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저건 매병이 되겠습니다. 네, 매병. 또요. 또 뭐? 같은 유물에 대한 사진들이었고 이게 연적인 것 같습니다. 해치형 연적입니다. 이게 베개고요. 예, 저기서 잠을 얼마큼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잔탁입니다. 잔대. 그다음 대접입니다. 예. 총 7건이 나왔습니다. 그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보존 상태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유물들이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저 배가 중국 배잖아요. 그래서 중국 배고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 고려 청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려의 것들이. 일본은 그럼 우리하고 그때 소위 말해서 직교역을 안 했나요? 일본하고 고려는 정말 가깝고도 먼 사이였습니다. 간접적으로 중국을 통한 교류가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청자들이 어느 시기에 물론 이제 이 1323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려가지고 일본으로 재수출된 경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개무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고나라입니까? 이게 일전에는 저 청자들이 너무 멋지니까 우리가 흔히 고려 청자의 상감 청자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12세기에 만들어진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상감 청자의 전성 시기를 좀 내려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전성기가 더 오래 지속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1323년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그러면 중고나라보다는 이제 중개무역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크해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것, 트러디셔널한 것. 이것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벌써 지금 12세기, 13세기, 14세기 그때도 역시 그 망고불변의 진리로 통했던 얘기네요. 야, 참 고려 상인들의 판매 전략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국제 질서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원나라라고 하면 우리한테 절대 좋은 이미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간섭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충자돌림 왕들 이미지 다 버렸고요. 근데 이때 정상적인 무역이었을까? 수탈이었을까? 뭐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제국이 당시 송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중국 강남 지역을 이제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려 쪽 물건을 빼앗아가는 정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인들은 경제적인 잉여가 다시 복구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많은 전통 문화들이 복구가 되었기도 했고 고려인들이 이전에 교류를 못했던 지역들과 원제국을 통해서 교류를 하거든요. 무역도 전혀 예외가 아니어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1323년 출항했던 배에서 나온 물건들인 만큼 무역의 소산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고려의 그 뭐 충혜왕부터 지금 이미지 안 좋았던 왕들은 무역에 대한 고민을 더 했던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계속 교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교섭은 외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었다면 무역이라는 것은 당시 고려가 직면하고 있던 또 다른 큰 문제, 재정적인 파탄 이런 부분을 해결할 해법이기도 해서 충열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까지 나름의 무역 정책을 보입니다. 그 해외 상인을 섭외를 해서 자신의 무역을 대행해줄 어용 상인으로 만들거나 아예 무역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정부 구조를 바꾸거나 궁궐을 만들어서 이제 방직 공장으로 굴리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도자기와 직물을 통해서 진짜 고려 시대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마무리 말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고려 후기가 워낙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울했던 시기로 많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어떻게든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모습들이 있는 시대다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도자기하고 직물은 딱 눈에 보이는 굉장히 가시적인 문화유산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대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키는데 뭐 조금만 도움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자기, 직물, 요 유물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글쎄요, 고려 청자, 그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만큼 고려의 역사, 뭐 우리가 그 사이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뭐 충 무슨 왕에 대한 그 역사도 그만큼 좀 우리가 더 잘 알려고 노력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